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의사는커녕 평범한 생활도 힘들 겁니다. 7살 어린 저에게 내린 냉정한 선고였죠.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소년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서 있습니다. 그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그 일을 해내며 말이죠. 세상은 저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포기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꿈만 꾸지 마라.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7살의 다리를 잃은 소년이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의 작은 원룸에서 이준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29살 청년의 얼굴에는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침대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봤습니다. 여전히 뻣뻣하고 아픈 다리였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침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친 준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생긴 잔주름들이 또래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정장 재킷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동안 준호는 오늘도 병원에서 마주할 시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길, 계단을 내려가는 준호의 발걸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디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오른쪽 다리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준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서 준호는 출근하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대부분은 바쁜 아침 시간에 그를 흘깃보고 지나갔지만 가끔은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진 일상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의사용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이 교수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의 얼굴에서 모든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외과 의국에 들어서자 몇몇 동료들이 준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 속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죠. 새로 부임한 외과 교수라는 타이틀은 분명했지만 여전히 그의 다리를 의식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전 첫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환자 보호자분이 혹시 다른 의사 선생님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데요.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준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말하기 곤란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더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준호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의사에게 가족의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점심시간
준호는 병원 옥상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박정숙의 전화였습니다. 준호야, 점심은 챙겨 먹었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준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먹고 있어요. 준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병원에서의 어려움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수술은 잘 되었고요. 사실은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다른 의사가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이 떠올랐죠.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준호야, 남들이 뭐라 해도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이 지금도 준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진료 시간, 준호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료에 만족했지만 간혹 준호의 다리를 힐끔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술하실 때 괜찮으신 거죠? 한 환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익숙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손은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료실을 나선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다리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좀 불안하네. 준호는 문을 닫고 잠시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원을 나서는 길, 준호는 다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내일 또 마주할 시선들과 의심들을 생각하니 피곤했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꿈이 그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밤이었죠. 사진첩의 첫 장을 넘기자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 속 어린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지만 이미 그때부터 조금씩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봄 운동회가 한창이던 5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죠.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리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준호야, 우리 술래잡기 하자. 친구들이 소리쳤고 준호는 기쁘게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뛰지도 않아서 준호의 오른쪽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준호는 그대로 운동장 바닥에 무릎을 찢고 넘어져 버렸죠.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준호는 아픈 것보다도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서 준호를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괜찮니, 준호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건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후 어머니 박정숙이 급히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간호사로 일하던 어머니는 아들의 상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도 준호의 다리는 계속 불안정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정형외과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준호의 다리를 이곳저곳 만져보며 검사했습니다. 어린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무섭고 낯설었지만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아프면 말해, 준호야. 어머니가 계속 다독여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준호는 궁금했습니다. 엄마,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아픈 건가요? 어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준호는 건강한 아이야. 그냥 검사일 뿐이야. 드디어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다리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 발달에 이상이 있어서 평생 정상적인 보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장애라면 학교 생활도 힘들 것이고 장래에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일 겁니다. 의사는커녕 평범한 생활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린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박정숙이 굳은 표정으로 준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런 단정적인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준호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의사 못 되는 거야? 어린 준호에게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춘 후 말했습니다. 준호야, 남들이 뭐라 해도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믿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분 생각일 뿐이야. 준호가 정말 원한다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그날 어머니의 말은 어린 준호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주는 믿음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꿈만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준호는 사진첩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사진첩을 덮은 준호는 책장에서 또 다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의대 시절과 미국 유학 시절의 기록들이 담긴 두꺼운 앨범이었죠. 첫 장을 넘기자
의대 입학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20살의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힘든 과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준호는 의대 입학을 위해 재수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죠. 주변에서는 굳이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며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의대에 입학한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임상 실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더욱 노골적인 시선들을 받아야 했죠. 장애가 있는 학생이 과연 실제 환자를 볼 수 있을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과 실습 시간 한 교수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학생, 자네는 오늘 관찰만 하게. 직접 참여하기에는 위험해 보이는군.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실습에 참여하는데 자신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죠. 하지만 준호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 준호는 홀로 도서관에 남아 의학서적을 읽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다짐을 했죠. 밤늦도록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책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전화를 걸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의대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준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것보다는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고 싶었거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지도교수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이라고? 자네 상황에서는 무리가 아닐까? 교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더 큰 무대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준호야, 너무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어머니의 따뜻한 지지가 준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토플 공부부터 시작해서 의학 관련 시험들을 준비해야 했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책상에 앉아서 버텼고, 때로는 통증 때문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연구 과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동시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쁨에 벅차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됐어요. 미국 가게 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출국 전날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와던 그 길이었죠. 준호야, 미국 가서도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 어머니의 당부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제가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요.
그날 밤 준호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준호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보여주겠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준호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아 나오는데 한 승무원이 준호를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시아인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혼자 괜찮을까? 영어로 하는 말이었지만 준호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룸메이트가 될 미국 학생이 준호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내가 새로 온 한국 학생이야? 그런데 다리가. 준호는 익숙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시작될 시선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고 준호는 본격적인 병원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으로 향하는 길, 준호의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었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의국에 들어서자 다른 레지던트들이 준호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새로운 연구원이래. 그런데 다리가 저래서 수술실에 들어올 수 있을까? 아시아인인데다가 장애까지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영어로 하는 대화였지만 준호는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술 참관 날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레지던트들보다 일찍 도착해서 수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손 소독을 하고 수술복을 입는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이 준호의 다리를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혹시 수술 중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준호를 따라다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준호는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도이는 경험이 풍부한 존슨 교수였죠. 처음에는 간단한 도구 전달 정도만 시켰지만 준호의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을 본 존슨 교수는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한국 학생 꽤 괜찮은데? 수술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준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중반 환자의 혈관에서 갑작스럽게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죠. 존슨 교수가 지혈을 시도하는 동안 준호는 적절한 수술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다리에 갑작스런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던 탓에 근육이 경직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잠깐 비틀거리는 순간을 본 부교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준호 당장 물러나. 환자 생명이 위험해. 존슨 교수도 당황한 나머지 준호를 밀쳐냈습니다. 내가 하면 환자 죽는다. 빨리 나가. 순간 수술실 안의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고 수술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존슨 교수는 준호를 교수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명의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존슨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오늘 일은 심각한 문제야. 수술실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어.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다리 상태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의사로서의 적성에 의문이 들어. 또 다른 교수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의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어. 준호는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우연히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 없이. 하지만 교수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수술실에서 우연은 환자의 죽음을 의미해.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가장 나이 많은 교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준호, 솔직히 말해서 내 상태로는 외과 의사는 무리야. 다른 분야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아예 의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수실을 나온 준호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 내가 정말 잘못 온 건가? 준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이 이렇게 쉽게 부서져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준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의료진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죠. 저기 오늘 수술실에서 쫓겨난 한국 학생이야. 역시 장애인이 의사하려는 게 무리였어.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소리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고 보내주셨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룸메이트가 들어와서 준호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준호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 저 여기서 못 버틸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준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수술실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다른 레지던트들은 실습을 계속하는데 준호만 혼자 도서관에서 이론 공부만 해야 했죠. 고립감과 절망감이 하루하루 깊어져 갔습니다. 수술실 출입을 금지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도서관에서 홀로 의학 서적과 씨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깊어지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레지던트들이 수술실에서 실제 경험을 쌓는 동안 자신만 책상 앞에 앉아 이론만 공부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죠.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지난 몇 달 동안 밤새워 준비해온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술 기법에 대한 연구였는데 준호는 이 논문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논문 심사 결과가 나올 날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교수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준호 학생, 논문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도교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요? 수정할 수 있다면. 하지만 교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준호는 교수실을 나와서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달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는데 다른 레지던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이번에 학회 발표한다며? 그 논문 정말 잘 썼더라. 준호가 귀를 기울이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문의 내용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연구 주제도 방법론도 심지어 결론까지 모두 자신이 작성했던 논문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준호는 급히 학회 발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연구가 마이클이라는 동료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마이클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이 논문은 내가 쓴 거야. 어떻게 내 이름으로 발표할 수 있어? 마이클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연구한 거야. 증거라도 있어? 준호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초안들을 보여주려 했지만 마이클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 절망한 준호는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준호, 이런 식으로 동료를 비방하는 건 좋지 않아. 마이클은 이미 여러 논문을 발표한 우수한 학생이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질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준호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제가 쓴 논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준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소문만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교수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준호의 장학금마저 위험해졌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호 학생, 최근 성과가 부족해서 장학금 지급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 끊기면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죠. 그날 밤 준호는 기숙사 방에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준호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수술실에서 쫓겨난 일, 논문을 도둑맞은 일, 동료들의 무시와 편견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준호는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준호야, 그렇게 힘들면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뭐든 해줄게.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굳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답니다.
힘들어도 견뎌내.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밤하늘은 한국과 달랐지만 별들만큼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 별들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생각이 준호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존슨 교수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준호, 솔직히 말하겠어. 내가 여기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교수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아래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난간에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죠. 병원 옥상에서 내려온 준호는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책상 위에 한국에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준호의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언제나 전화로만 연락하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서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에게라고 시작되는 첫 줄부터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편지를 쓴다니 신기하지? 사실 며칠 전 내 목소리를 듣고 나서 계속 마음이 아팠단다.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속상했어. 그래서 이렇게나마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준호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너 오래 못 살 거라고 했단다. 미숙아로 태어났고 다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어. 내 아들은 분명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 준호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였죠. 신생아실에서 내가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엄마는 확신했어.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단다. 어머니는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지.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내 아들은 정말 강한 아이구나. 편지의 중간 부분에서 어머니는 준호의 의대 입학 과정을 회상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했지.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었어. 내 아들이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 미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솔직히 엄마도 걱정됐어.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가서 견딜 수 있을까 싶었지. 하지만 내 눈빛을 보니 알겠더라. 이 아이는 정말로 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편지를 읽어가면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믿고 지켜봐 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준호야,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야.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너는 모두 해냈단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준호의 강점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었습니다. 내 손재주는 정말 뛰어나.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섬세하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끈기도 누구보다 강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게 너야. 이런 말들이 준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내 아들이 건강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웃으면서 돌아오기를.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편지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준호야, 남들이 뭐라 해도 넌 이미 내 아들이자 세상에 필요한 의사야. 아직 그들이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너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견뎌내. 엄마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떠올랐죠. 자신을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 지금까지 이겨온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꿈들.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 어머니의 편지는 꺼져가던 준호의 의지에 다시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죠.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머니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꿈에서 깬 준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케이스들을 자원해서 맡아보기로 했죠.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다른 의사들이 꺼려했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를 노리기로 한 것입니다. 의국에 도착한 준호는 스케줄표를 확인했습니다. 마침 응급실에서 올라온 복잡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레지던트들이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준호가 자원한 케이스는 정말로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환자였는데 출혈 위치가 매우 위험한 곳이었죠.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극도로 섬세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들조차 선뜻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술 전 회의에서 존슨 교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정말로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수술이라고. 다른 교수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닐까?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지난 몇 주 동안 비슷한 케이스들을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후 새로운 각오로 임했던 결과였죠.
의학 서적과 논문들을 뒤져가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술 당일 환자의 가족들이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7살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보더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딸을 수술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이 준호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은 안 되나요? 좀 더 경험이 많은. 그때 환자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이 선생님밖에 우리 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수술실에 들어선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술팀은 모두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들도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마취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메스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절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준호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뇌를 덮고 있는 막을 조심스럽게 열고 출혈 부위를 찾아갔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출혈 부위를 발견한 순간 상황은 예상보다도 심각했습니다. 혈관이 여러 곳에서 터져 있었고 뇌 조직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라면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혈겸자 주세요. 그리고 미세 봉합사도 준비해 주세요. 수술이 진행될수록 준호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정확하게 봉합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놀라울 정도로 예민했죠. 다리는 불편하지만 손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존슨 교수도 모니터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뇌의 핵심 부위 근처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환자가 평생 마비될 수도 있었죠. 준호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수술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조심해, 준호. 존슨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재주는 정말 뛰어나. 준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으로 출혈 부위에 접근해서 완벽하게 봉합했습니다.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지혈을 확인하는 순간 수술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췄고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도 안정적이었죠. 준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수술 완료입니다. 준호가 말하자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존슨 교수가 다가와서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준호. 이런 수술은 경험 많은 의사도 어려워하는데. 간호사들도 감탄하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준호는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딸이 깨어나면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죄송했습니다. 며칠 후 환자가 깨어났을 때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레지던트가 불가능해 보이던 수술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였죠. 다른 의사들도 준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교수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준호, 이번 수술로 내 실력을 확실히 보여줬어.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주겠어.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큰 수술을 성공시켰어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가? 네, 엄마의 편지 덕분이에요. 준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 이후 준호의 병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심과 편견의 시선을 받았지만 이제는 존경과 인정의 눈빛으로 바뀌었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간호사들도 준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성공시킨 수술 사례가 의학학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슨 교수가 준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준호, 내 수술 사례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하자는 제안이 왔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교수님? 준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논문을 도둑맞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존슨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내 실력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 학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의사로부터 들었던 냉정한 말들, 의대 시절 받았던 의심의 눈초리들, 미국에서 겪었던 좌절과 절망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국제학회 당일 준호는 강당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세계적인 의사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받은 용기가 아직도 가슴속에 살아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준호입니다. 준호가 발표를 시작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복잡한 뇌출혈 환자의 수술 사례입니다. 준호는 차근차근 수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과 섬세한 기술들을 상세히 소개했죠.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여러 교수들이 준호의 기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수술이 가능했습니까? 새로운 접근법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준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준호는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정식으로 하버드 의과대학 외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달성한 놀라운 성과였죠. 임용식 당일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리 장애를 딛고 선 한국인 청년, 세계의학계를 놀라게 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준호의 이야기가 나왔고 신문 일면에도 실렸죠. 고향의 작은 집에서 뉴스를 보던 어머니 박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결국 해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첫 번째 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미래의 의사들이 될 학생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꿈과 열정을 볼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 교수입니다. 준호가 인사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의사로부터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커녕 평범한 생활도 힘들 것이라고 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였던 경험이 있기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당신들의 가능성을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결국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데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 강의를 했어요. 어머니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제 정말 교수가 됐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편지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이건 모두 내 힘으로 해낸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믿어준 것뿐이야.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하버드에서 많은 의사들을 길러냈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의대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죠.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을 말해도 끝내는 자신이 길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준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자.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되새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결국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